사실 이 초기의 웹툰은 지금의 우리가 웹툰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출판 만화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렬된 뭐 프로세스라거나 규격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했죠. 이게 지금의 웹툰이라고 할 만큼의 어느 정도의 그런 규격과 틀이 완성이 된 거는 네이버와 다음이 모든 포탈들을 평정하고 난 이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때 다음이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에 다음 웹툰일 때 이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웹툰이 이 시절에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고 이때가 정말 재미있었는데 요즘 웹툰은 사실 상태창이 나오면서 상태가 다 안 좋아졌어요. 네, 좀 맛이 물론 여전히 곳곳에 정말 명작들이 숨어 있어요. 숨어는 있습니다. 요게 보통 한 1만에서 5만 정도의 그 관심 즐겨찾기라고 해야 되나요?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가 1만에서 5만 정도 사이에 있는 작품들 중에 빼어난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나 그 거품들이 너무 많이 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웹툰을 소개를 하기 전에 이 현상을 좀 말을 하고 갈게요. 사실 이런 양산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출판 만화 시절에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도서대여점이 되게 흥행하던 시절에 그때에도 공장처럼 만화를 찍어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화책을 일단 한 권을 내면은 도서대여점이 그때 한 2만 곳 정도 전국적으로 있었으니까 단행본을 내면은 2만 권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는 돈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성 따위는 모르겠고 일단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찍어내자. 그럼 찍어내면 돈이 되니까 라는 식으로 양산화가 되었었죠. 몇몇 작품들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터넷 소설로 넘어가서 인터넷 소설도 그렇게 공장형으로 찍혀져 나오는 양산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라이트 노벨도 말도 못하죠. 쏟아져 나왔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 당시에는 정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장르 소설도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판타지나 무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양판소라고 하잖아요. 양산형 판타지 소설이라고 아예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웹툰과 웹소설로도 넘어오게 되었죠.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것도 비슷비슷한 것들이요.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체도 다 똑같고 양산형 웹툰들이요. 뭐 그림체도 다 똑같고 서사 구조 다 똑같고 요 현상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따로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인생 웹툰 10선의 선정 기준은 심플하게 잡았어요. 일단 완결이 된 작품 중에서 상태창이 나오는 것 다 제외를 했고요. 뭐 이세계로 갔거나 회귀를 했거나 빙의를 했거나 이것들도 전부 다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일진 깡패물, 일진이 나와서 일진 놀이를 하건 일진이 되려고 하건 뭐 어쨌든 그건 다 제외를 했고 또 깡패가 나와가지고 뭐 전국 최고 깡패가 되기 위해서 쌈박질하는 것들도 전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배경인 작품들도 전부 제외했어요. 제외하지 않은 거는 이제 작가 고유의 그림체가 있느냐가 좀 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작품이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 인생 웹툰 바로 구아바 작가의 연입니다. 옴니버스 스릴러고요. 시즌이 2까지 나왔죠. 1, 2 이렇게 있고 사실 이 인생 웹툰 10선을 왜 영상으로 만들었냐면은
이 작품을 좀 알리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좀 크기는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진짜 대단한 작품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옴니버스다 보니까 한 편 한 편이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영화 스토리감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장편에 강풀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편에는 구화바 작가가 있다라고 자신을 할 만큼 추천을 합니다.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신과 함께와 이말년 시리즈입니다. 네. 젊은 분들한테는 침펄로 더 많이 알려진 두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 두 분 유튜브를 보면은 좀 뭔가 이 나사 빠진 아저씨, 좀 뭔가 그냥 웃긴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이 두 분의 대표작, 그러니까 신과 함께와 이말년 시리즈는 정말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국의 무속 신화과 뭐 신화 아니면 설화를 바탕으로 배경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세에 사는 현실에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전개를 해 나가고요. 이말년 시리즈는 그야말로 정말 그 패러디와 풍자와 해악, 이 네. 제가 그 글을 쓰는 시간에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만든 창작물로 내가 만든 무언가로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거는 쉽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거는 쉽다. 하지만 상대방을 슬프게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거는 매우 어렵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종종 하고는 하는데요. 이말년 시리즈 정말 웃깁니다. 재미는 기본이고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요. 그리고 시의성이 있죠. 시의성도 있고 작품 곳곳에 이 들어가 있는 센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만큼 원체 타고난 재능이 월등했으니까 지금 만화가가 아니라 유튜버로서도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 두 작품을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꼭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나면은 저 두 아저씨가 그냥저냥 마냥 웃긴 아저씨들이 아니구나. 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낸 창작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인생 웹툰은 더 복서입니다. 네, 정지훈 작가님의 복싱 만화 더 복서인데 단순히 이거를 복싱 만화 아니면 스포츠 만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약간의 그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신들의 전투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천재와 천재의 대결이라고 하는 점도 정말 대단하고요. 또 정말 재미있고요. 이 매화마다 한 편 한 편 그 보는 독자의 피를 끓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무찌르는 악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악의 구도가 되어서 독자들은 무조건 이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고 이 악당을 물리쳤을 때 기쁨을 느끼는데 승리의 기쁨을 같이 느끼게 되는데 이 작품은 선과 선의 대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라고 마냥 응원을 할 수도 없고 아니 애초에 주인공의 개념도 없어요. 여기에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의 각각의 드라마가 매화 등장을 하고요. 뭐 어느 캐릭터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것도 없고요. 결국에는 그 서사를 인물의 서사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둘 다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링 위에 맞선 두 인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들의 드라마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웹툰은 위아더 좀비입니다. 좀비가 창궐을 하고 초대형 쇼핑몰, 우리는 서울타워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좀비물이나 생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뭔가 그런 자극적이거나 잔인하거나 고어 같은 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이 장르를 구분을 하자면은 힐링 좀비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비 힐링물? 네,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서울타워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해 나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정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비가 창궐한 시대에 서울타워에 고립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죠. 근데 이 서울타워 빼고 나머지 세계는 또 평안해집니다. 좀비가 없는 세계예요. 다 퇴치를 해가지고요. 하지만 이 서울타워에만 좀비가 있고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여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웃기고요. 제가 이 영상에 사용을 하려고 한번 오랜만에 검색을 해봤는데 드라마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로 만들기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등장인물이 이 주인공이 정말 정봉이가 계속 떠올라요. 뭐 생김새라거나 아니면 하는 행동이라거나 뭐 말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봉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재미있게 봤는데 누가 캐스팅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안재홍 배우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정말 애증의 웹툰, 이 명작과 망작의 경계선에 있는 웹툰이죠. 바로 덴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덴마는 사실 공중분해가 된 웹툰이죠. 박살이 났어요. 네. 연재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정말 뜬금없이. 네, 그 수많은 팬들을 저버리고 어느 날 뜬금없이 연재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박살이 났죠. 근데 저는 좀 이해를 해요. 이게 초중반에 대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은 보통 마지막에 엉망으로 끝을 내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그거는 요즘 시대에 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초중반에 인기를 얻으려면은 재미가 있으려면은 어쨌든 떡밥을 막 뿌려대면서 독자들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이렇게 뿌려놓은 떡밥들을 이제 중반 이후에 중후반에 가서 회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까먹어요. 내가 뭐 어떤 떡밥을 뿌렸는지 까먹게 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저찌저찌 뭐 땜질을 해 가면서 이어가다 보면은 설정도 붕괴가 되고 작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작품성을 위한다라고 하면은 초반부터 이제 차곡차곡 빌드업을 해 나가서 중후반에 이제 빵 하고 터트리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러면은 요즘에 독자들이 초반에 안 보죠. 네.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참지 못합니다. 매 편마다 도파민이 팡팡팡 하고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덴마처럼 이렇게 떡밥만 왕창 뿌려가지고 독자들이 와, 내 인생의 툰이야 라고 여길 때쯤에 이제 더 이상 수습이 불가하다 할 때 그냥 연재 중단을 해버리는 게 어쩌면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이게 결코 옳은 거는 아니지만 근데 뭐 보시면은 저도 지금 인생 웹툰 10선으로 꼽았잖아요. 이 덴마라는 작품을 박살났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근데 뭐 그럴 정도로 강렬하게 재밌었다. 연재되던 당시에는 뭐 물론 그 이유도 있죠. 이게 뭐 말은 제가 그렇게 했어도 애증이라고 한 것처럼 명작은 명작이에요. 정말 허투루 만들어진 웹툰이 아닙니다. 명대사도 정말 많고요. 명장면도 많고요. 그리고 컷 연출이라거나 그림체가 되게 단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연출 그리고 컷신
대사 하나하나, 그 주옥 같은 대사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도 드리고요. 애증의 웹툰 덴마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덴마도 한번 정주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 웹툰 위주로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카카페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다음 웹툰 시절의 웹툰들이 정말 대단했죠. 뭐 강풀 작가님, 윤태호 작가님, 뭐 이태원 클래스도 그렇고 위대하게 은밀하게 훈 작가님 작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화된 작품들이 네이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음 웹툰이 작품성으로는 정말 네이버 웹툰을 월등히 앞섰다 라는 게 있었죠. 그 많은 명작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네, 바로 아비무쌍과 농 리브 더 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명작 무협 웹툰을 꼽으라고 하면은 뭐 외발로 살다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는 뭐 앵무살수도 있고요. 재밌는 작품들이 있는데 저는 아비무쌍을 꼽았어요. 예, 무협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혹시나 당신이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네, 아비무쌍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아비무쌍이 완결이 됐어요. 얼마 전에 완결이 됐는데 완결된 이후에 같은 세계관과 같은 시대를 공유하는 관존 이강진이라고 하는 작품이 또 지금 연재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기를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밌어요. 저도 지금까지 나온 편들을 다 봤는데 역시 미리 보기에 가장 큰 단점이 더 이상 미리 볼 수 없다라는 점이다 라는 거를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죠. 네, 농 리브 더 킹은 정치물이에요. 그 사실 조금 올드하기도 하고 좀 뻔하다라고 하면은 뻔할 수 있는 설정인데, 전직 깡패가 이제 정치의 큰 뜻을 품고 정치인으로서 개가천선을 해서 정치인으로서 밟아가는 여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뭐 깡패가 깡패질하는 만화는 뭐 제외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웹툰은 이제 주인공의 설정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포함을 했고요. 깡패가 깡패왕이 되는 작품은 좀 끔찍하지만은, 하지만 요거는 이제 설정으로 소재로 사용이 되어서 현대물, 현대 정치물 좋아하신다면은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생 웹툰 10선 소개해 드릴 두 작품은 김철수 씨 이야기와 흔해 빠진 세계관 만화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요 두 작품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니라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가 된 작품입니다. 레진 코믹스에 그렇게 벗고 나오는 성인 만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진 코믹스에도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 뭐 달의 상자라거나 아니면은 신기록 같은 것도 있고, 가후전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마사토키 작가님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숨겨진 명작들이 있습니다. 레진 코믹스에도. 뭐 물론 비중으로 보자면은 성인 만화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좀 성인 만화 플랫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레진 코믹스에도 이런 명작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명작 중에서 제가 인생의 툰 10선에 이거는 넣을만 하다, 넣겠다 라고 한 작품 두 가지가 바로 요 김철수 씨 이야기와 흔해 빠진 세계관 만화입니다. 김철수 씨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을 모두 담은 대서사라고 해도 되나? 네. 김철수 씨의 일생을 모두 담은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어디까지 비극적일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은 김철수 씨, 그리고
알고 봤더니 세기의 천재였던 김철수 씨. 그럼에도 온갖 비극을 맞이하지만 꾸역꾸역 생존해 나간 김철수 씨.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를 멸종시킬 그런 원대한 복수의 계획을 꿈꾸는 김철수 씨의 일생이 담긴 웹툰입니다. 이거 정말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은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매 편마다 끔찍하고 충격적인 전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내 상상력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 스릴러 좋아하시면은 김철수 씨 이야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흔해 빠진 세계관 만화는 정말 그 학습 만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학습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작가가 만들어낸 하나의 판타지 세계의 세계관을 학습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가가 만들어낸 고유의 판타지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친절한 그림과 유머러스한 대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세계관을 설명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만화 속에, 그 세계 속에서 또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스토리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성이고 놀라울이 많이 짜임새가 높은 판타지 웹툰입니다. 조금 그 커뮤니티에서 쓰는 뭐 인터넷 용어라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어린애들이 쓰는 비속어가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정통 판타지 좋아하시면 이 작품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흔해 빠진 세계관 만화. 네, 오늘 이렇게 인생 만화 10선에 이어서 인생 웹툰 10선까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짧게 그냥 제목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제가 꼽은 제 개인적으로는 명작이라고 칭할 법한 작품들이니까요. 혹시 흥미가 생기신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